나는 그날 부모님의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연못을 5천만에 팔자.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빚은 막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이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알면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속삭임이 뒤따랐다. 그 목소리엔 죄책감 한 톨 없었다. 오직 계산뿐. 나는 숨을 죽이고 물러났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문 너머에서 들킬까 봐 무서웠다. 그 연못은 내 전부였다.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돌 하나, 물고기 한 마리까지 내가 골랐다. 밤늦게까지 물을 갈고 겨울이면 히터를 확인하며 잉어들을 지켰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물건 취급했다. 내 허락 없이, 내 존재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텅 비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공허만 밀려왔다. 이게 가족인가의 그 생각 하나가 반복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을 먹고 평소처럼 연못으로 갔다. 부모님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밤늦게 전화를 걸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협상하는 모습. 어머니가 은행 앱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 완벽하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나도 속이지. 연못을 바라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잉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늘 나를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다. 35살인데도. 내가 회사에서 나와 백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 했다. 남자라면 책임져야지. 그 뒤로 나는 말수가 줄었다.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썼다. 돈을 벌지 못해도 적어도 집안의 부담은 주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연못을 만들었다. 적어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성과를 갖고 싶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들에게는 팔 수 있는 자산이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20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밤새 울었고 나는 대학 등록금을 반납하며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배제했다. 어떤 밤, 나는 연못 옆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잉어 한 마리가 물 위로 올라와 입을 뻐끔거렸다. 그 녀석은 내가 준 이름이 있었다. 홍이라고 했다. 붉은 비늘이 아름다웠다. 너라도 나를 배신하지 마라. 혼자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아, 요즘 뒷마당이 좀 정리할까 생각 중인데. 나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왜요? 좋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이 들으니 관리하기 힘들어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구매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것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문이 돌았다. 김씨네 뒷마당 연못, 상태 최상, 5천만.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내 첫 번째 무기였다.
거래 날짜가 다가왔다. 부모님은 점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다. 아버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 사이 나는 준비를 했다. 연못 주변의 배수구를 확인하고 삽과 곡괭이를 창고에서 꺼내 깨끗이 닦았다. 물고기들을 위한 큰 플라스틱 통도 준비했다. 만약을 위해서.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갈등이 일었다. 이게 맞는 걸까? 부모님인데.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부모라서 더 잔인한 거야? 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텐데. 나는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다. 빚자료, 은행 거래 내역, 구매자와의 문자 메시지 캡처. 모두 휴대폰에 저장했다. 아직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졌다. 거래 전날 밤, 어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잘 자니? 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내일 손님이 오실 거야.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그 한숨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미안한 척. 나는 창문을 열고 연못을 내려다봤다. 달빛이 물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다. 잉어들이 조용히 헤엄치고 있었다. 내일이면 끝이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너희도, 나도. 아침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평소처럼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 둘과 중개인 하나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 비싼 시계, 자신만만한 미소. 전형적인 돈 냄새가 나는 사람들. 여기입니다. 아버지가 뒷마당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연못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상태가 정말 좋네요. 물도 맑고 잉어도 건강해 보이고.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차를 대접했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구매자가 물었다. 주인분은 괜찮으신가요? 이런 연못을 파는 게. 아버지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들 녀석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요. 해외로 갈 계획도 있고.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삽을 들었다. 아무도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첫 삽을 땅에 꽂는 순간 소리가 울렸다. 촉. 모두가 돌아봤다. 민준아, 너 뭐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 대신 다시 삽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연못 가장자리의 돌을 향했다. 쾅. 돌이 깨지며 물이 튀었다. 잉어들이 놀라서 요동쳤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아. 정신 차려. 구매자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연못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쾅.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그만해. 당장 그만하라고.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연못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물이 빠지며 진흙이 드러났고
잉어들이 허공에서 몸부림쳤다. 나는 급히 통을 가져와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다. 손이 떨렸다. 구매자들은 황급히 집을 나섰다. 중개인이 소리쳤다. 이건 사기예요. 계약금 돌려주세요. 아버지는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집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고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아버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준비한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사와 주채권자에게 보냈다. 아버지 회사의 부실 채무, 비자금 의혹, 가족 자산 몰래 처분 시도. 모두 사실이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채권자들, 기자들, 심지어 옛 동료들까지. 아버지는 나를 피해 다녔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했다. 나는 연못잔해를 치우며 혼자 앉아 있었다. 물고기 절반은 살았고 절반은 죽었다. 살아남은 녀석들을 작은 수족관으로 옮겼다. 밤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내 앞에 섰다. 왜 그렇게까지 했니?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대답했다.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제가 가족이 아니었나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뒤로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한 달 뒤, 아버지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부모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나는 그 집을 떠났다. 새로 얻은 원룸에 작은 수족관을 놓고 살아남은 잉어들을 키웠다. 어머니는 한 번 전화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사회는 나를 페류나라고 불렀다. 기사 댓글은 욕설로 가득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내 편을 들었다. 부모가 먼저 배신했다며.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다. 어느 날 수족관 앞에 앉아 홍을 바라봤다. 녀석은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다. 유일하게 나를 배신하지 않은 존재. 나는 속으로 물었다. 이게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지킨 걸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물속에서 홍이 입을 뻐끔거릴 뿐이었다. 이제 나는 혼자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다.